약속.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식한 질문이야. 뭐 무슨 정의가 있거든. 미분의 정의, 정적분의 정의, 뭘 배웠어. 그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왜요? 기다리는 건 싸다고밖에 없다 이게.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걸 뭐가 뭉게 이렇게 뭔가 살을 붙여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정리라고 부르지. 피타고라스 정리, 정적 그 평균값의 정리, 오케이? 기타 정적분의 기본 정리 이런 걸 정리. 공리는 뭐냐 하면은 원래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증명이 잘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증명을 해야 되는 좀 민망하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받아들이자. 형이 지금 컨디션도 안 좋고 이건 아니야 분명히. 근데 뭔가 이게 좀 애매한 거 있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걸 공리라고 부른다 이거. 오케이? 너무 공리를 많이 사용하면은 신뢰감이 떨어지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뭐 도대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치? 알겠지? 더 이상 묻지 마. 싸다고. 좋은 게 좋은 거, 이건 증명해야 될 거. 오케이? 이 세 가지로 본다. 자, 참고로 한번 얘기한 거.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미분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것들의 기본이 되는 약속을 배울 거다. 준비된 거냐? 넣었어 뭐? 그렇다고 쳐 그냥. 미분의 정의입니다. 미분 쪽에서 어떤 약속을 하나 봐. 프라미스. 자, 이쪽 파트에서 알아야 될 게 4개가 있어. 출제될 수 있는 게 4개가 있는데 하나씩 보자 이거야. 이거는 미분은 아니지만 미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속성에 대한 게 출제될 수 있죠. 어떤 함수를 주면서 특정 지점에서 연속임을 보이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솔직히 연속이라 하면 떠오르는 비주얼이 뭐야? 이어진 거 이런 게 떠오르지. 이어진 거. 그래서 혹시 이런 애들이 있을까 봐. 교수님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큰일 나. 뭔가 비주얼로 해결하면 안 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 연속의 정의, 미분의 정의가 있듯 연속의 정의가 있거든. 정의로 푸는 거. 연속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 뭐랑? 함수값이랑 극한값 알아? 극한값을 이렇게 표현하지. 그걸 극한값이라 그래. 물론 이 C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의미, 전 C가 아닙니다라는 뜻이야. 전 C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학생 되게 좋은 기술이야.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사귀기엔 좀 애매하고 같이 놀러 가고 싶긴 하고 그런데 사귀자고 하면 또 너무 앵겨 붙을 것 같고 좀 뭔가 애매한 그런 애들 있잖아. 좀 말이 좀 이상해졌는데. 약간 쓰레기처럼 됐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 그때 애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이 있대. 그런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사귀자. 나 너 좋아한다. 이러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귀자. 너무 좋아하는데 난 널 극한으로 좋아한다. 그럴싸하지, 그치? 극한으로 좋아한다. 이 사람 널 엄청 인피니티하게 좋아한다. 실은 그거는 안 좋아한다는 뜻이야. 역설적이고 좋아하는 척만 해볼까? 막 이런 뜻이거든. 빠져나갈 수가. 내가 언제 널 좋아한다 그랬냐? 극한으로 좋아한다 그랬지. 절대 너를 안 좋아했다는 뜻이다. 비슷하게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 비슷하게 한 거다.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 개꿀이죠, 그렇죠? 수학을 활용한 비겁한 표현법이다 이거. 그렇지? 내가 만약에 어떤 여학생한테 야, 너랑 뽀뽀하고 싶어. 그냥 바로 철컹이야, 그치? 뭐 말할 것도 그냥 바로 그냥 예, 축하합니다 선생님까지. 인생 조졌습니다. 그냥 바로 데려가는 건데 극한으로 뽀뽀하고 싶어. 이건 상관없어. 할 말이 있는 거야. 아니, 전 뽀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약간 뽀뽀 비슷하게 하겠다. 그것도 이상한데. 비슷하게 해도 걸리지. 아무튼 그런 거야. 알겠지? 극한은 이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C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비슷하게 가기만 하는 거니까 왼쪽에서 비슷하게 오른쪽에 비슷하게가 있으니까 이런 걸 우극한, 이런 걸 자극한이라고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거지.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구했는데 이 극한값을 구했더니 함수값이랑 똑같아졌네. 그걸 우리는 연속의 정의. 이유를 묻으면 안 돼. 그냥 약속이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경우로 우리는 연속이라는 기호로 배우게 된다 이게. 연속이라는 말로 정의한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수험생의 입장으로 가보자 이거. 시험장에서 연속함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당연히 교수님은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 극한값을 구하는 가정에 주안점을 둬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그치?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배웠던 다양한 스킬들이 있었어. 이런 귀여운 것도 있었고, 맞아?
무한대분의 상수, 지수의 형태는 0이 된다. 단 미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면, 맞아? 우리 극한값을 추정해서 배웠던 거. 부정형이 되면은 수렴하는 애들의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수렴값을 구했다. 특수한 어떤 형태가 나오면은 초월함수 극한을 떠올려봐라. 아다리라고 불렀어, 그렇지? 마지막 샌드위치 정리,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자, 너가 교수라면은 뭘 이용해서 푸는 극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겠니? 너네가 교수라면 당연히 이거 아니면 이걸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거일 가능성이 대다수였어. 거의 다 이걸 문제를 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아마 이렇게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나왔어요. 샌드위치 정리 핵심은 부등식인 거 알지, 그치? 그래서 정의는 이건데 실제 교수님들이 극한값을 풀이해서 솔루션을 잡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극한값에서 샌드위치 정리에 관련된 배웠던 걸 머릿속으로 상기하면 끝난다 이거야. 유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제 2번을 보자 이거야. 만약에 fx가 이제 구간에 따라서 달리 정의된 형태로 이렇게 딱 주어졌어. 맞죠? x sin x분의 1이고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일 때, 여기서는 그냥 연속 구간이라 했지만 그냥 연속 구간으로 할까? 일단은 이 문제를 풀고 확장을 시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칠게. x는 0에서 연속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벌써 느낌 오지, 그치?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연속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두 개를 물어보는 거야. 일단 함수값은 되게 쉬워. 자, 함수값 f0은 0이고 0일 때니까 이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위의 식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치? 물론 주어진 식의 형태에 따라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일 때는 자극한 우극한으로 기준을 나눠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식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출제자는 이렇게 야릇하게 생긴 이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맞지? 벌써 뭐 이거 우리 맨날 했던 부자 아니야. 태생 자체가 더러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 아무리 노력해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와리가리만 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즉 태생 자체가 부등식과 함께 태어난 애들이 있다 그랬지. 삼각함수, 가우스 이런 애들에 걸려버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로 올바르게 설명해주면, 답은 일단 0이지, 그치? 이걸 샌드위치 정리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혹시 그 노래 기억나? 딴딴딴딴딴딴 뭐야? 딴딴딴딴딴딴 마지막 딴딴딴 내 친구 뭐야, 이거 안 했어 이 노래? 맞아. 절대값 내 친구. 절대값을 이용하시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건 실은 이거랑 동치관계인데 이 식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 훨씬 식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절대값 내 친구다 이거야. 절대값은 어렵게 만드는 애가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될 도구야, 친구야.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값 내 친구. 알겠지? 현우가 이제부터 내가 뭔가 말하기 전에 눈빛을 보면 네가 노래를 불러. 절대값 내 친구 애들 딱 상기시키기 위해. 그래서 여기다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의 절대값 x를 딱 곱하는 거야. 자, 이제 왼쪽과 오른쪽 알맹이를 쏙 뽑을게. 알맹이를 쏙 뽑았더니 제일 작을 때, 제일 클 때. 왜 절대값을 이용하냐면은 그냥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라면 양변에 x를 곱해야 하는데 x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또 나눠야 되고 오래 걸리잖아. 절대값이면 깔끔하게 절대값 x를 곱해버리고, 알맹이만 쏙 빼면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x야 플러스 x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양단의 극한값을 때려버리면은 뭐 끝난 거지, 그치? 아, 이다. 이제 뭐 멘트는 알려주면 샌드위치 정리 0인 거니까 마무리. 아, 극한값에 함수값이 같네. 결국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니까, 아, 너는 0에서, 즉 0에서 연속이네. 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와 샌드위치 정리할 수 있는지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는 개꿀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치? 자,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원래 이게 연속이 아니라 이런 문제였잖아. 이렇게 가끔 나올 때가 있었거든. 실제 이게 경북대 문제였어. 경북대 알지, 그치? AAT 논술 보는데 연속 구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오라고 만약에 말을 조금 야리꾸리하게 바꾸면은 여러분이 이게 메인이긴 하지만 멘트 하나를 날려줘야 돼. 일단 x가 0이 아닌 구간에 대해서는 고민될 게 없지. 왜? 이거는 x라는 1차 함수니까 연속이야. 다항함수, 그치? 사인 함수는 어차피 연속인데 문제가 되는 건 이 x가 0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서술을 하냐면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x가 0이 아닐 때는 말이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죠. 연속 함수의 성질에 의해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지고 연속 구간을 보러 왔을 때는 어차피 불연속이 예상되는 지점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불연속 예상 지점만 딱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걸로 쿨하게 언급하면 돼. 연속 함수의 성질에서 연속이 된다. 연속이 아닐 것 같은 데만 조사해보겠다고 했더니 여기도 연속이네. 그냥 얘는 연속인 함수다. 정구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연속임을 보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무조건 이렇게 해서 다 샌드위치 정리 뭐 이런 극한 문제로 가느냐? 그런 건 아니야. 아닌 경우도 있어. 자, 두 번째는 자, 만약에 출제자가 함수에 대한 정보를 지금처럼 뭔가 삼각함수라든지 가우스 혹은 부등식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함수방정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함수방정식 들어봤어? 함수방정식이 뭐냐면 굉장히 치사하게 함수를 나타내는 거야. 보통 함수 이렇게 하면 이걸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일반적인 함수의 식의 구성인데 함수를 그냥 함수로 설명해. 저는 이런 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함수로 설명하는 거를 이런 걸 함수방정이야. 본 적 있지, 그치?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는 거야. 자, 이변수 함수방정식이 주어진 경우. 이때는 저 극한으로 해결이 안 돼, 문제풀이가. 이때는 여러분이 요 식을 쓴다 이거야. 극한값을 하나의 변수로 정의하지 않고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맞죠? 이것도 역시 봐봐. h는 0이 아니니까 c 근처에서 비비적거리는 어떤 놈이야. c 근처에서 비비적거리는 어떤 애의 값. c에서의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은지를 밝혀주면 이게 연속이거든. 그치? 오케이? 이해감? 물론 이거를 h로 안 쓰고 다른 애를 써도 되는데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게 가장 노멀한 상태죠. 노말이 이거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 하면은 함수방정식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 여기다가 그대로 c와 h를 그대로 대응시켜서 열심히 전개해서 이렇게 되는지 확인시켜주면 끝나는 거지. 자, 여러분 유제 1번을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여러분. 유제 1번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심층면접 문제였어요. 자, fx 플러스 y가 fx. 자, 일단 풀어봐봐. 첫 번째 수리라 하면 원래 이제 수능에서 배우는 게 있고 논술에서 배우는 게 있으면 수능과 논술의 공통 부분이 있잖아. 그치? 요즘에 이 부분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야. 요즘에 거의 60%까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수능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하는 게 좀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낯설 수 있지만 다른 애들은 다 틀리는 부분이다. 아, 그래. 이 부분을 잘하면은 나한테 필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자, 가봅시다.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모든 x에서의 연속을 한번 표현해 볼게. 일반적으로 하나의 변수로 잘 표현이 안 돼.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죠. 리미트 x가 x로 갈 때 fx는 fx다. 이게 도대체 무슨 x인지 구분이 안 가지, 그치? 뭐 하려면 여기다 털이라도 하나 붙여서 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데 너무 헷갈려. 그래서 이런 식의 단일 변수를 잘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은 이변수 방정식일 때만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별도로 모든 x에서 미분 가능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다. 모든 x에서 미분 가능이에요. 연속을 밝힐 때는 저 c를 우리가 임의의 x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임의의 x에서의 극한값이 되는 거야. 그걸 열심히 해서 fx가 됨을 보여주면 그게 모든 x에서 연속임을 보이는 거야. 전체에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다 이어졌군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오케이? 자, 모든 x의 연속이 이거야. 자, 그러면 간단해. 이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게 같아짐을 보이라는 뜻이거든. 자, 해석을 해보자 이거. x가 a에서 f가 이어졌다가 아니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있던 이 식을 선택하면은 망해. 왜냐면은 이걸 내가 선택했다고 칠게. 그럼 더 이상 그 다음에 전개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주어진 조건이 함수방정식 두 개의 변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연결시키려면 이 식을 이용해야 돼. 즉 x가 a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의 약속,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는 그대로 따라가니까 fa 곱하기 fh고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실수배가 되는 fa배라는 놈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 이렇게. 오케이? 맞잖아. 극한값의 성질 2배, 3배, 4배 밖으로 나가도 되잖아. 그게 fa랑 같았대. 그 말은 결국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h가 1이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냈던 거야. 책에다가 fa는 0일 수 없다 적어주세요. fa는 0이 될 수 없다 좀 적어줘. 안 적혀놔. 깜빡했어. 미안해. 그 문제가 없으면 좀 오류가 생기거든.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자, 마무리. 자, 이제 밝힐게.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는 이게 fx 곱하기 fa1칠 테니까 아까랑 똑같은 방식. 완전 잔챙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의 정의를 이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끝난 거지. 이게 1이니까 fx.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이거. 따라서 즉 모든 x에서 연속일 수밖에. a에서만 연속이면 모든 x에서 연속이구나. 이해감? 좀 어색하지, 그치? 받아들이면 다시 특정 지점에서 연속임을 물어보는 문제는 극한값의 포인트를 맞춰서 출제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변수 함수 방정식이 나오면 그냥 이변수로 세팅해서 주어진 함수 방정식에 대응시켜서 함수값이랑 동일하게 수렴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해감?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는 가볍게 해봤다 이거야. 어떤 특정 지점에서 연속함을 보이시오. 어렵지 않다 이거야.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미분 가능 얘기를 하겠다 이거야. 우리가 오늘 풀게 될 문제도 미분 가능 쪽에 대한 문제야. 자, Let's go. 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 어떤 함수를 주면서 특정 지점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시오. 자, 여기도 일단 오해를 우리가 풀고 들어가야 돼. 어설프게 수학을 공부했던 애들이 이거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전에 학원에 물어봐. 미분 가능이 뭐니? 물어봐. 자, 미분 가능이 뭐야? 미분 가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솔직하게. 이 말 떠오르잖아. 미분 가능 딱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곡선이 떠오르면서 스무트. TH 발음. 스무트. 알았어. 재미없네요. 스무스 몰라? 스무스? 뭔가 이 아름다운 비주얼. 매끄러운 이런 느낌. 이게 매끄러운지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이렇게 아야는 안 되고 빵꾸뽕 안 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배웠잖아. 봤잖아. 수능은 이런 비주얼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논술에서는 이건 개뿔 님이 뽕이야. 너무 자극적인 표현. 너무 미안해. 왜 그런 말을 해? 못 배운 사람처럼. 네가 그런 말 하랬잖아 나한테. 그런 말을 시켜갖고. 미안합니다. 님이 뽕은 취소할게.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주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미분 가능을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미분 가능이라고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스무스라고 나오잖아. 안타깝게. 스무스는 안 될 때가 있어. 미분 가능을 치면은 이렇게 나와. 변화율이라고 들어가죠. 변화율. 변화율이 뭐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두 점을 딱 잡았을 때 그 두 점을 로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변화량이라고 불러. 맞아? 변화율이라고 불러. 맞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지. 평균 변화율. 어떤 고정된 점이 있고 움직이는 점을 딱 만들어. 아이고 이 선생이 뭐 옛날에 잔챙이 시절에 했던 걸 지금 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그치? 반드시 이런 고정점이 있고 혹시 잘 안 돼 있을까봐 고정점, 움직이는 동점이 이렇게 딱 있다고.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x가 c로 막 가까이 가. 물론 두 가지 방향이 있겠지. 왼쪽, 오른쪽. 그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지. 순간 변화율. 이렇게 표현해. 리미트 x가 c. 그거가 순간 변화율 이 값이 나왔다 이거야. 수렴했다 이거야. 값이 나온 거를 우리는 미분 가능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이거를 f'C라고 해. 이 상태는 다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수렴해야지만이 우리는 이런 기호를 써. 미분값이 존재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하고 다른 말로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게 떠오르면 안 되고. 왜 안 되냐면은 엄청 스무스한 애 하나 등장해 볼게요. 엄청 스무스한 애 등장한다. 말도 안 되게 잘 빠진 스무스야. 오 베이비. 이렇게 S라인으로 환상적으로 빠졌는데 문제는 애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 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얘는 순간 변화율이 뭔데? 발산하잖아, 발산. 그치? 이 지점에서 미분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 미분 불가능한 거야. 이 지점에서 미분값이 없다고. 그래서 스무스로 기억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야. 이쪽 파트는 정의라니까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 뭐 증명하고 그런 게 아니야. 다시 정확하게 할게. 특정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무슨 뜻이라고? C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수렴해야 된다. 이거 순간 변화율 수렴. 그 수렴값을 우리가 F'C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결국은 F'C가 존재한다는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도찐 개찐이다. 이게. 도찐 개찐 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고. 오케이? 이해됨?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우리가 교수님이 문제를 만드느냐? 첫 번째. 뭐야?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순간 변화율이 이런 식의 모양이지, 그치?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야. 두 점이 딱 적나라하게 느껴지게. 자, 이것이 수렴함을 밝히는 문제. 그럼 아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돼 있어. 자, 이 F함수에 대한 조건이 fx가 뭘로 주어지는 경우? 부등식으로 주어지거나 삼각함수라든지 가우스와 연계돼서 나오게 될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를 하거든. 그러면 뭘로 풀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fx가 부등식이나 삼각함수 가우스에 관한 으로 주어지면 뭐에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샌드위치 정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뭔가 함수를 야리꾸리하게 주면서 뭔가 샌드위치 정리랑 연결되는 문제로 낼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자,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다시 UJ1이 등장할 거야. UJ1을 풀어봐 지금. 자, 이 문제가 풀리면은 되는 거야. 자, UJ1이 나오지? 자, UJ1을 한번 지금 답을 얘기해봐. 한번 풀어봐. 자, UJ 1번을 풀어봐라. 이쪽 파트는 푸는 게 아니다. 해석하는 파트다. 자, 벌써 심상치 않지? fx가 부등식으로 주어졌지. fx가 절대값 fx가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 0에서 미분 가능한가? 그렇다면 이를 증명해봐라. 서강대학교 문제였어 이게. 절대 어설픈 정보로 문제를 풀면 안 돼.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럼 양변을 미분해볼까? 양변 미분하는 순간 조지는 거야, 이거. 절대 미분 가능함을 물어봤는데 미분 공식을 쓰면 그냥 조지는 거야. 그냥 교수가 던져버려, 그냥. 그래, 넌 끝이야. 던져버려. 왜 그러냐면은, 마치 이런 거야. 미분 가능함을 보이라고 했는데 미분법을 쓴다? 어떤 예가 제일 좋고, 이런 거야, 마치. 엄마한테 엄마를 불러.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안 보이던데? 개소름 돋았지, 그치? 엄마가 있어. 엄마 어디 갔어? 엄마가 눈물이 나겠지. 얘가 병신이구나. 우리 애가 병신이 됐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 이런 느낌인 거야. 아니, 미분 가능함을 물었는데 미분법을 쓴다. 나 이거 참. 미분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놈 있지. 이놈을 이제 일반화시키면 이걸 갖다가 도함수라고 부르거든. 리미트 h가 영어로 갈 때 h면 fx 플러스 h 그거의 수렴값들을 다 우리가 외운 거의 결과물을 우리가 미분법이라고 불러. 그럼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x제곱 미분하면 왜 2x 되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걸 다 저 극한에 넣어서 우리가 직접 유도해서 그걸 외운 건데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이 함수가 미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실체가 없네 지금 딱 주면서 양변을 미분한다. 그 자체가 넌센스인 거라고. 내 말 이해가? 그래서 미분 가능을 물어봤는데 미분을 쓴다. 양변 미분했다. 아까 그 얘기가 되는 거다. 엄마
엄마 일로 와봐. 엄마 어디 갔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우리 엄마한테 한번 가서 해봐야 되겠다. 엄마 어디 갔어? 대답을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말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게.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야. 으르렁거림만 있을 뿐. 자, 갑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배운 대로 정의대로 해. 정의에 충실하게 하라니까. 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시오. 이 함수가 실체가 없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0,F0과 그 옆에 있는 어떤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를 만드는데 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 수렴하는지를 밝혀라. 그거구만. 즉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는 없는 게 아니야. 0은 쓰나 마나 똑같으니까 안 쓴 거야. 두 점이어야 돼. fx 빼기 f0 0,f0 이게 수렴하는지 밝히라는 거야. 물론 F0은 찾을 수가 있어요. 0이다 0을 박으면 절대값 F0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몇이란 소리야? 절대값 F0이 0보다 작거나 같대. 몇이야? 아니 절대값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아 미치겠네. 아니 절대값은 원래 0보다 큰 거라고. 근데 0보다 작대면 0이지 뭐. 결국은 이 문제는 이 주어진 부등식으로부터 이 극한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봐.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생긴 극한을 구하시오. 샌드위치 정리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이. 답은 0이 나올 거고 근거는 노래 불러라 이거야. 노래 불러. 절대값 내 친구. 절대값 내 친구다 이게. 여러분 x제곱과 동치관계는 절대값 x제곱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거든. 주인식을 절대값 x로 나눠버려. 주인식에서 절대값 x로 나눠버리면은 식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훨씬 깔끔하게 식을 정리해야 돼.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눌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거야. 절대값 내 친구다 이게. 절대값 내 친구. 왜 이렇게 오늘 나대냐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댄다 그러면 어떡해. 지금 해봤대. 힘들어서 지금 나도 일부러 더 에너지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오케이? 그래서 0,0이니까 0으로 간다. 0에 수렴했지. 멘트는 이렇게 날리는데. 어찌됐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0에서의 순간 변화의 0과 분명한 사실이니 얘는 이거에 수렴했으니 쉽게 얘기했다. 수렴. 즉 F' 이때 수렴했을 때 우리는 이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F'0이야. 수렴했으니까. 발산하면 이 기호를 털을 달 수가 없어. 발산하는 애한테는 털을 달지 않아. 수렴한 애만 털을 달 수가 있어. 이므로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끝나게 되는 거야. 이게 미분의 정의야. 이해감? 간단하죠, 그렇죠? 별거 아니네. 아까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하이라이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변수 함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자, 이변수 함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특정 지점에서 미분 가능함을 물어볼 때도 있고 그냥 정구간 미분 가능함을 물어볼 때도 있어. 정구간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얘들아? 자, 생각해봐. 정구간 미분 가능.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지. 모든 C가 아니라 모든 움직이는 지점. 아까 연속이랑 어감이 비슷해.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변수 함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함수로 설명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구조라 그랬어. fx, fy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꼴로 생긴 거를 말하고 C에서 미분 가능인데 이걸로 해서는 틀 수가 없어. 여기에 대응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아까 배웠지. 어떻게 하라고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식을 써줍니다. 뭐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맞지 이거? 물론 L을 꼭 H로 할 필요는 없어. H 3승으로 해도 되고 뭐 sin H로 해도 되고 아다리만 맞으면 돼. 아다리만 맞을 수 있으면 상관없어. C라는 고정된 점과 그 옆에 이웃하는 점. 근데 이 이웃하는 지점이 C의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좀 중요해.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H3승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H제곱으로 하면 논란이 생기는 거야. 자, 왜 논란이 생기는지 이해가? H제곱이면 H가 0 플러스로 가든 0 마이너스로 가든 이거는 뭐밖에 안 돼. 그러면 C의 우측에 있는 지점밖에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게 수렴했다고 해서 우리는 F'C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지랄로 생긴 애가 있었어. 그럼 이 값이 나와 안 나와? 이거 나와 값이. 왜 나오냐면은 C 플러스 H제곱이라는 지점은 이 지점과 여기거든. 여기 때문에 이 점의 평균 변화인데 H가 0으로 가면 1로 다가가니까 무조건 이 우측 날개의 미분값만 나올 거고 무조건 수렴하니까 얘는 수렴한다고 할 건데 실제 애는 자미분 계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미안하다 이거.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단일하게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변화량, 이걸 변화량이라 그래. 변화량이 다양한 걸 쓸 수도 있다고. 근데 이 변화량이 만약에 한쪽을 나타내지 못한다. 0 플러스 0 마이너스 이거는 0 플러스일 때는 C보다 우측이잖아. 맞아? 0 마이너스일 때는 C보다 왼쪽이니까 왼쪽 오른쪽을 다 나타내는 형태의 표현이 순간 변화량인데 아까처럼 제곱 같은 거 해버리면 이건 우측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 H가 0 플러스 0 마이너스. 그러니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거야. 그 정도만 교양으로 기억해라. 어찌됐건 문제 풀 때는 일반적으로 교수가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걸 쓰면 돼. 여러분이.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시오. 이거는 아래 형태를 쓰면 돼. 오케이? C만 움직이는 X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이게 수렴함을 밝히면 되고 자, 이걸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이거 되게 유명한 놈인데 이게 수렴했어.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걸 F 프라임 X 이거를 도함수라고 불러. 대응되는 미분, 이건 미분 계수. 그 측점 지점. 근데 얘는 계속 함수처럼 움직이잖아. 계속 다 대응되니까 이걸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도함수의 정의라고 부르지. 아무튼, 자, 요약 정리할게. 그냥 단순하게 미분 가능 특정 지점 물어보면 이걸 써서 풀면 돼. 그리고 포커스가 샌드위치 정리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 근데 함수 방정식으로 주어지면은 접근법이 달라. 이변수식을 세팅해서 여러분 여기다 대응시켜서 열심히 수렴한다는 걸 밝히면 된다, 이거. 오케이? 자, 유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2번. 자, 유제 2번 번. 이 얘기 괜히 했네. 이거 잘 나오진 않는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줄게요. 자, 유제 2번. 자, 이변수 함수 방정식이 등장했다. 꽝 fx 플러스 y는 자, fx 더하기 fy 더하기 2xy 이렇게 나와 있고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 있어. x는 0에서 f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고 안 돼! 자, 집중하세요. 자, 그랬을 때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시오. 푸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해석하는 거다 이거야. 자, 해석을 해보자 이거야.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실제 애들이 이런 거 나오면 양변 미분해서 많이 풀거든? 맞지? 솔직하게 고백해보자. 양변 미분 많이 하잖아. 맞잖아. 네가 미분하는 순간 바로 여러분 인생 미분되는 거야. 왜? F 함수를 아냐고 너네가. 미분 가능하다는 함수인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미분법을 써?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상관없죠. 그 얘기도 없잖아. 이걸 판별하는 문제인데 갑자기 미분을 했다?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이게 무슨 정신병자 같은 소리야. 절대 미분 쓰면 안 돼. 밝혀야 돼. 어떻게 밝혀? 모든 x에서 미분 가능. 모든 움직이는 지점 x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수렴한다는 걸 밝혀요. 즉, 요 놈을 쓰는 거야. 요 놈의 식기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밝히면 되는 거야. 근데 주어진 정보를 해석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해석이 안 된 문제 안 풀리니까. 0에서 미분 가능하다 무슨 뜻? 0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너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그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값이 나온다 무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식을 전개하는 와중에 이렇게 생긴 애를 여러분이 만나게 됐다 이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를 만나면 이거는 값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무조건 값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야. 발산할 수 없다. 진동할 수 없다. 무조건 숫자가로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의 솔루션은 뭐냐 하면은 이 식을 함수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전개하면서 0에서의 순간 변화율스럽게 like 순간 변화율스럽게 얘를 편집해 주는 거야. 오케이? 0에서의 순간 변화율스럽게 이 식을 조작해 주면 된다. 이걸 적어놔야 돼. 자, 이걸 이용해서 이 식으로부터 like 순간 변화율
만들어주는 거예요. 변형해주는 게 솔루션이 되는 거지. 순간변화스럽게 식을 변형해주면은 문제가 풀린다 이거야. 자, 한번 가볼게. 아주 간단해. Let's go. 집어넣어. fx, fh, exh, 마이너스 fx. 지금 하는 거 이해 가냐 지금? 그냥 약속이야. 받아들이면 돼. 미분의 뜻만 알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건 나가리 되고 남은 게 이건데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이거야. h가 0으로 가? 안녕. 이러면 너네 인생 그냥 영원히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거는 0이 아니라니까. 눈곱에 깨아래 발톱에 때야. 근데 밑에도 때잖아. 이 때와 아래 때가 의미 있는 때가 될 수 있다고. 알겠어? 함부로 막 0 만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 이거야. 순간변화율스럽게만 식을 만들어줘. 순간변화율스럽게만. 자, 그러면 h분의 fh.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그치? 이거 h 약분되니까 ex에 수렴해버리지. 현재 얘는 순간변화율이 아니야. 왜? 지점이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숨겨진 애를 찾아라 이거야. 숨겨진 애가 여기 뭐야? 0,0. 그러면 정황상 뭘 확인시켜주면 돼? f0이 0이어야 되겠지. 그걸 확인시켜주면 끝나는 문제. 어떻게 확인시켜줄까? 응? 그럼 혹시 0대잔치라고 들어본 적 있어? 여러 다양한 잔치들이 있단 말이야. 백일잔치, 환갑잔치, 0대잔치. 오늘 왜 이렇게 나대냐고? 말을 왜 이렇게 그렇게 해, 자꾸. 나댄다니. 그럼 어떻게 지금 피곤할수록 원래 이렇게 해야지. 잔치 한번 버려보자, 이거. 0대잔치. 푸크형, 0,0,0,0,0,0이다, 이거야. 그치? 아, 납득을 하지, 이제 그러면. 뒤에다가 여러분이 가볍게 0대잔치를 했음을 알려줘. 대입했더니 단순 계산이니까 F형 0이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네들이 평상시에 이런 애를 만났다고 해서 얘를 F'0이라고 쓰면 큰일 나. 수렴하는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은 내가 F'0이라 쓸 수 있어. 무엇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쪽 파트는 해석하는 파트야. 0에도 순간변화가 있어요. 제가 보장해요. 오케이? 그러니 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왜?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 말이 이 말이니까. 이 말이 수렴했다는 뜻이니까. 돌고 도는 세상이다 이거야. 이놈이 이 같은 말이다 이거. 같은 말. 끝났어. 어찌됐건 이미 X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하네. 그럼 결국은 F'X가 존재했다는 거네. 이렇게 F'형이 1인지 2인지 100인지 1000인지 마이너스 100인지 지랄인지 뽕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값이 나왔다 이거야. 즉 뭘 집어넣어도 대응하는 값이 있으니까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네. 이렇게 멘트를 알려주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구조 알겠어? 독해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집어넣고 순간변화율의 형태로 만들어가면 끝나는 문제. 유제 3번을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자, 유제 3번을 풀어봐라. 이제 실전 문제 풉시다. 근데 유제 3번까지만 하고 유제 3번을 풀어봐라. 자,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치? 자, 이제 우리의 전략은 얘를 어떻게 편집을 할 거냐. 요게 굉장히 강력한 단어야, 그치? 0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0에서의 순간 변화율스럽게 식을 묶어줘야 되거든? 0에서의 순간 변화율스럽게. 그럼 어떻게 묶어줘야 되겠니? 얘네 둘이 묶어야 돼. fx를 h에 대한 극하니까 밖으로 빼버리고, 자, 극한값의 성질. 자, 요런 구조가 만들어서 뭔가 두 점이 느껴질 수 있다. 여기 숨겨진 건 0,1이야. 0,1. 느껴져? 0,1. 0,1. 0,1. 0,1. 많이 보낸데 0, 지영이죠, 그쵸? 자, 지영이가 1이었다 이거. 0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돼.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이거잖아. 자, gx 밖으로 빼버렸더니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분의 fh. 점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숨겨진 애를 찾아야 돼. 0,0 0,0 0,0 잔챙이 문제지, 그치? 이렇게 썼다고 다 수렴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0에서 F와 G가 모두 순간 변화에 존재한다. 그 말이 미분 가능이란 말이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무심한 듯 멘트 날려주면 되는 거. 왜 이렇게 했니?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며요. 값이 나오겠죠? FG가 미분 가능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찌됐건 이 식의 실체는 뭔지 몰라. 아까처럼 뭐 이렇게 딱 식으로 1차 함수가 딱 깔끔하게 나오면 더 확연히 fx 2차 식이겠군 하겠지만 이건 뭔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거는 이미 x에 대응하는 값은 있는 거 맞지?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f'x는 이런 식으로 생긴 애구나. 즉 1을 넣어도 뭐가 나오고 2 넣어도 나오고 뭘 넣어도 나오니까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지? 이쪽은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독해만 되면 돼. 미분 가능은 순간 변화일이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다 이거야. 자, 이제 실전 쓰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굉장히 노르말한 문제.